2교시 세상의 모든 시선 세모시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두 조교님들 시간 조교 타임 준비했는데요. 오늘 주제 부동산 대책 정말 대책이 될까?입니다. 우리 일타 강사님도 적극적인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88 대책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번 대책 가장 중점은 공급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대변인 조교 88 부동산 대책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강의에서 공급 확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88 대책을 설명을 해드리면 앞으로 6년 동안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 3만 가구 규모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30년 이상 노후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과 별개로 특례법을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자 먼저 한진희 조교님 총평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뭐 표영호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어떤 이 정권에서의 부동산 대책 문제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뭐 부동산 특례는 풀고 스트레스 금리 미루겠다라고 하더니만 또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은 또 늘리지 않게 은행 금리 관리하겠다 또는 재정 지출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한국은행에는 우리가 돈을 풀어야 되니까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근데 낮추지 않아서 유감이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바꾸기도 했고요. 지금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깊이 또 수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에 있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하고자 준비하는 분들은 적어도 표영호 TV는 구독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어머, 너무 좋아하시겠다. 너무 좋아하시겠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잠깐만 여기 국회 방송에 앉아 있지 말고 저기 의정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훌륭하시네. 네, 가는 길이에요, 그쪽으로. 자, 그럼 세부적인 걸 우선 저는 이제 세 가지 아직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좀 우려점들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땅 투기라든가 청약 과열이라든가 또는 이제 입주 이후에 불법 점유와 같은 갖가지 어떤 부작용에 대한 문제들이 이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보금자리 주택 요 시즌 2 아니냐. 결국은 또 이 로또 분양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좀 거론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좀 전무하다라는 걸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비수도권에 대한 과감한 어떤 규제를 좀 풀어 헤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수요 진작책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책을 내놓은 방안이 지금 49가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국회 의결이 필요한 게 40%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라면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국회와 소통 안 하고 단절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좀 하면요. 사실 지금 후보지 지정부터 결국에 착공, 분양, 입주까지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즉시 집값이 안정된다고 말하는 건 저도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공급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자녀 출산 가구 위주 그리고 다자녀 가구 위주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다소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청년층을 조금 타겟을 한 것이 아니냐. 사실 서울 핵심 지역의 청년들이 바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대를 할 것 같다는 것이 있고요. 또 지역 소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정부에서 충분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소멸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는 산업과 그런 것들이 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지금 문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집이 생긴다고 해서 지방에서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무주택자 또는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또 서울에서 집을 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이건 조금 관점이 어긋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이게 아까 이명박 정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조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입장은 지금 보면은 신규 택지를 활용해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좀 타겟으로 한 공급을 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지금
한진희 조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댓글도 많은데. 해제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결국 거론되었다라는 거에서부터 지금 네. 그 강남권 인근에서 지금 땅값이 계속 좀 들썩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과거에도 보게 되면 뭐 판교라든가 위례신도시 역시나 이제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었지만 땅값 상승 막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함만 좀 부추겼을 뿐이지 지역 소멸 또 가속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어떤 강남권 또는 마용성 지역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에 신축 위주기 때문에 그 이외의 어떤 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의 공급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들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또 역행하는 문제. 또 그래 수십주의 어떤 유동성 풀어서 부동산 가격만 올려가지고 저렴하게 수용되기는 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이제 땅 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좀 정부 차원에서 네네. 제대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88 부동산 대책 두 번째 축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사실 역대 정부에서 쉽게 손대기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시행은 해야죠. 도시 노후화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도 네. 분명히 이건 또 수요도 있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도 있기 때문에 전 시행해야 되는 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37만 가구인데요. 네. 공사비 갈등으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를 해서 3년 한시로 정비 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0%포인트 올려주겠다고 오, 했는데 그래요? 이게 역세권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360%에서 390%까지 용적률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아까 또 말씀해주셨지만 대표님께서 전세 사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제 주변에도 꽤 있거든요, 피해자분들이. 근데 피해자를 돕는 대책이 나온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혹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주변인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백지원 조교님한테 여쭤볼까요?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은 이번 정부가 중점 사안으로 정부 초기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꾸준히 챙겼던 사안인데요. 지난 8월 21일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 중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 법안으로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주 목적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임대인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기도 어렵고 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돈을 받지 못하면 경매 낙찰금을 배당받는 상황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 임대를 보장을 하고요. 만약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비용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모든 건을 전부 지원을 해주느냐라는 비판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좀 현명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이 집 너무 정 떨어져서 더 안 살고 살고 싶지 싶지. 않아 라고 그죠, 그죠. 하면은 또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살기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경매 차익을 받고서 퇴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LH가 직접 전세를 내놓고 하는 임대 그 주택을 통해서 또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관련돼서 이 피해 보증금 액수를 3억에서 5억으로 또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좀 선택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발 방지책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가 아예 좀 없었다라고 보여지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여야 모두에게 좀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좋아요, 있다면 좋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권에 바라시는 점 마지막으로. 저는 각자가 각 당이 우리 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민생은 여야가 없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 싸우는데 왜 국민들이 거기에 동원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기 편하게 해주는 게 정책이다. 그래서 네가 내놨으니까 나는 반대하고 제가 내놨으니까 나는 찬성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민생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있으면 합의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전세 사기도 많이 줄어들고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의 눈과 일반 국민들의 눈, 우리 소시민들의 눈은 또 달라요. 맞아요. 제가 요 비근한 얘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오버된 김에 한 1분만 더 오버할게요. 뭐냐면 괜찮아요.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뛴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뛴다고? 왜냐면 공급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뉴스가 많다. 자, 그리고 공급자의 시선은 늘 지금 가격을 논하는 공급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가 천지개벽을 하고 나서 난 뒤에
그러니까 5년 뒤, 10년 뒤의 가격을 얘기해요. 네. 그런데 그 10년 뒤의 가격을 지금 분양가로 받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의 시선과 수요자의 시선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가 옳건데 국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이런 민생부터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민생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정치인이지 뭐 나가서 잘 싸운 정치인 뭐 저 누구 저 국회 불러다가 막 큰 소리 쳐가지고 목소리 커가지고 맞아요. 막 이 카메라 마사지 많이 받아가지고 유명해지는 거 뭐 자기 본인 부고 아닌 외에는 막 신문에 나는 거 다 좋아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판을 치면 안 된다. 박수 한번 치세요. 국회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주 위험해 그런 거는. 위험해요? 자, 여의도 일타 강사에서 마련한 이벤트 우리 이어서 성주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추석 앞두고 저희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저희 실시간 댓글과 다시 보기 영상에서 댓글을 주신 구독자 4분을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국회방송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당첨자 발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확인했어요. 네, 떴다 여의도 일타 강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표영호 일타 강사님 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 추석 연휴인 관계로 한 주 쉬어가지고요. 저희는 9월 23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표영호님 너무 감사해요.